소름 돋아면서 진대면 좀 무섭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은 필수시고요. 좋아요도 필수시고요. 그건 아니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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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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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집시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이제 인사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진 익숙해진 호두집시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한번 시작을 하니까 계속 인사를 하게 되네요. 아직 민망한가 봐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지금이 딱 체리 시즌이잖아요. 제 체리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체리의 맛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빵 터지진 않더라도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리 팜에서 잘 살아남는 꿀팁, 아닌 꿀팁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제 경험담을 베이스로 드리는 꿀팁이고요. 지금 딱 시즌이 거의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의 항상 그 루트긴 해요. 항상 뉴사우스웨일즈 0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즌으로 이제 타즈마니아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찍는 시점이 12월 말인데 아마 타즈마니아로 가는 배 티켓을 예약한 사람들은 이미 다 예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아마 일을 할 크루들이 다 꾸려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작년에는 운이 좋게 연락이 온 곳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 전 첫 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는 그 해에는 정말 무대 보러 그냥 타즈마니아로 갔습니다. 왜냐면 뭐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고 무조건 타즈마니아는 한 번은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서 만약에 체리 일을 못 하더라도 일단 타즈마니아는 무조건 가야겠다, 가서 부딪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딪혀 봤었는데요. 그 브이로그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뭐 짧게 스토리를 뭐 연락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타즈마니아로 넘어가서 2주? 3주? 거의 한 달간을 그냥 무료 캠핑 사이트에서 버팅기면서 인덕션 있을 때 그냥 다짜고짜 찾아갔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저뿐만이 아니었죠. 어쨌든 다 구해지긴 구해져요 결국에는. 왜냐면 체리도 결국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간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는 애들도 있고 그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항상 보면 1월 1일 타즈마니아에서 좀 큰 두프가 있어요.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막 그냥 내륙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핫한 곳인데 그만큼 이제 체리를 따러 오는 친구들도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땐 한참 일을 하는 시즌이에요. 근데 그 페스티벌을 가기 위해서 이미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미 일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팜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페스티벌이 3박 4일 정도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 동안 빠지는 그 한두 명이 아닌 인원들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약간 스몰 이벤트 같은 게 벌어져요. 그때 맞춰서 오피스를 찾아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아마 운이 좋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고 이제 타즈마니아로 가는 배는 그 스피릿 오브 타즈마니아라고 한 회사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같이 페리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보시는 내내 한참 딱 그 체리 시즌이 타즈마니아가 제일 따뜻할 시기라서 여행객들한테도 제일 인기가 많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마 페리를 찾기가 힘드실 텐데 아마 보시면 그 모든 날짜들이 다 닫혀 있을 거예요. 티켓이 오픈이 안 된 상태일 텐데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도 자리가 있어도 단체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약간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닫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취소표가 분명히 떠요. 그래서 보통 그 시즌 되면 모든 친구들이 하루에 몇 분, 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예매 현황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뜰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원하는 날짜에
취소표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다 싶은 일찍이라든지 조금 늦게라든지 페리 티켓을 안전하게 예매를 하십니다. 맨날 확인을 하고 원하는 날짜가 떴을 때 그걸 바꾼다고 해서 뭐 오버차지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 새로 예약한 티켓이 조금 더 싸다 그러면 차액을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하시다면 이르든 늦든 예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리 관련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밤 페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딱 하루에 두 타임이거든요. 오전 8시 몇 분, 그 다음에 저녁 6시 몇 분인가? 이렇게 두 타임이 있는데 밤 페리가 더 비싸실 거예요. 왜냐면 밤은 어둡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파도도 좀 심할 수 있고 어두우니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리클라이너라든지 뭐 캐빈, rum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안 하면, 체크를 안 하면 티켓을 예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결제창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낮 티켓보다 몇백 불 정도 더 비싸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낮 티켓으로 예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예매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꿀팁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미리 착착 진행을 하셨든 타즈마니아로 가셨다면 체리팜에서의 꿀팁들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 없긴 한데 웬만한 건 제가 피킹에 관련된 것들은 그 전 영상들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딱히 뭐 추가적으로 더 드릴 팁이라기보다는 체리팜으로 입성하셨다는 가정하에 유용한 꿀팁인데요. 우유 박스 아세요? 우유 박스? 우유 박스가 정말 높이가 너무 알맞아서 이게 사실 팜으로 가서 조금 높은 트리를 달라 그러면 웬만큼 높은 나무나 올드한 나무 아니고서야 팜에서 사다리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아마 어린 나무를 한다든지 키가 혹시 조금 작으신 분이시라면 근데 키 큰 남자인 친구들도 다 들고 다니긴 해요. 확실히 노련한 친구들은 다 아마 우유 박스를 준비할 겁니다. 딱 팜에서 경력직 알아보는 방법이 우유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무조건 잘 따는 친구들인데 왜냐면 사다리는 또 너무 높기도 하고 무겁고 그런데 우유 박스는 가볍기도 하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뒤집어서 내 짐 가방이라든지 물 아니면 간식 이런 거를 같이 넣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높이가 딱 알맞아요. 예를 들면 뭐 팜에서 사다리를 제공해주지 않는 어린 나무인데 내가 키가 좀 작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데가 잘 구부려지는 나무도 있는데 안 구부려지는 나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맨 위에 거를 다 따야 거기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저게 다 내 돈인데 못 딴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유 박스만 하나 있으면 그냥 3분 올라가서 훅훅 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뭐 어떤 친구들은 체리를 따서 담을 박스가 부족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그 우유 박스에다가 시간 아까우니까 이거 보통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파켓보이들이 박스를 가져다 주기까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막 그런 박스에 담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다양하게 유용한 정말 나름 중요한 꿀팁입니다. 우유 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 그 보면은 캠핑장에는 친구들이 몇백 명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캠핑하면서 체리를 따는 친구들이 정말 몇백 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이랑 다 친해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진짜 두루두루 다 친해지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저는 그 다음 해에 저는 기억 못하는데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꿀팁 하나가 저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2번 물어보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제가 몇 번 해보고 나서 터득한 방법, 저만의 방법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친구가 안녕 너 누구야? 나 맥건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친구의 인상착의와 약간 스타일 이런 거를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고 걔 이름은 뭐 걔는 나라 출신 어디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명의 애들 이름을 기억 안 나면 옆에 막 걔를 만날 것 같으면 이 메모장 켜가지고 그 친구 이름 보고 그 친구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한 번 봐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 이름은 막 뭐 2번, 3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제가 볼 때마다 이름을 기억하니까 결국에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더라고요. 핸드폰 배터리 이슈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름을 막 그렇게 기억하다가 생긴 또 일화 중에 하나가 뭐 한 번은 제가 너무 그런 이름들을 잘 기억하니까 이제 항상 그럴 때마다 옆에서 봤던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냐?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때 제 비밀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건 약간 대형 팜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들 진짜 매번 이렇게 팜에 올 때마다 애들 이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런 거를 포기하고 아는 자기 친구들끼리만 있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싶고 저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싶고 이 친구한테 얻을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 기억하기 덕분에 정말 얻게 된 꿀팁들도 되게 많습니다. 분명히 다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정말 한 8년, 10년 있던 그런 탑피커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꿀팁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대부분 그냥 손빨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뭐 놀리는 손놀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뭐 우유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팅하는 법, 제 설명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방법이긴 한데 그런 치팅 방법들도 알려주니까 무조건 친해져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팜에 대한 정보를 정말 노련한 친구들은 다 꿰고 있어요. 타즈마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팜들 어디 딱딱딱딱딱, 그리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타즈마니아에서는 대부분 싱글 피킹이긴 한데 부분 작은 소형 팜들은 번지 피킹이에요. 그럼 훨씬 따기가 쉽고 뭐 싱글에 비해서 돈을 훨씬 많이 번다고들 하거든요. 훨씬 따기가 수월하니까 돈 벌기가 훨씬 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싱글 피킹으로 잘 따는 친구들도 번지 피킹으로 가려고 하는데 번지 피킹은 하나하나 뜯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하나의 묶음 그대로를 다 따서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그리고 더 경쟁률이 세고 거기는 웬만하면은 이제 경력이 오래된 친구들이 나 아니면 그 오래된 친구들의 친구들이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지연 아니면은 가기가 좀 힘든 그런 팜이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쉽게 알 수도 없고 대형 팜들은 싱글 피킹이니까 이제 뭐 대부분 아름아름 일을 구하고 이제 그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가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번지 피킹 하는 곳들은 뭐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도 힘들고 무조건 친구들을 통해서 밖에 몰라요. 저도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친구들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꿀 팜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 팜의 홈페이지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인을 통해서 같이 들어간다든지 연락처를 얻어서 내가 연락을 해볼 기회를 얻는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팜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도전을 해볼 거 아니에요. 뭐 돈 잘 벌 수 있는 체리 관리를 잘하고 따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팜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면 진짜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 안 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친구를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는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막 가족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막 가족이랑 영상 통화를 하면은 저랑 같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동생이랑 어머니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피오나 잘 지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막 소름 돋아면서 넌 어떻게 우리 가족 이름까지 기억하냐? 이쯤 되면 좀 무섭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친하기도 했고 그때 영상통화를 같이 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친해지는데 열심히였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좋은 친구들이 정말 확실히 많이 있고 꿀팁도 정말 많이 얻었고 그건 정말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경험자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꿀팁 중에 꿀팁들만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미 잘 하고 계시다면 칭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셨다면 차차 또 다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꿀팁들도 올릴 계획이니까요.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니면 제가 어떤 정보에 대한 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후주집시였습니다.
모두 돈 많이 버는 그건 아니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지 행복? 원하시는 걸 다 쟁취하실 수 있는 워홀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돈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들 행복한 워홀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